구독자님들은 일본 맥주 하면 어떤 브랜드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일본 맥주 판매 1위는 아사히 맥주로 AB 인베브, 하이네켄에 이은 세계 3위의 맥주 회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잘 나가는 아사히 맥주지만 80년대만 해도 맛없어서 아무도 먹지 않는 맥주였습니다. 모두에게 외면받는 맥주가 어떻게 일본 1위, 세계 3위의 맥주 회사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아사히 맥주의 역주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1889년에 창업한 대일본 맥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일본 맥주에는 두 개의 대표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서일본에서 판매하던 아사히 맥주와 동일본에서 판매하던 삿포로 맥주입니다. 대일본 맥주는 1949년 아사히 맥주 주식회사와 일본 맥주 주식회사 이렇게 두 개의 회사로 분할하면서 아사히 맥주라는 회사가 탄생을 합니다. 두 개의 회사로 분할하면서 대일본 맥주에서 그냥 대만 빼고 일본 맥주가 된 네이밍 센스 오지게 없는 이 일본 맥주라는 회사가 훗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삿포로 맥주 주식회사가 됩니다. 아사히 맥주는 서일본에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부터 판매를 해서 확실히 정착하고 있었고, 서일본 사람들의 아사히 맥주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 대일본 맥주에서 분할하고 나온 후에도 서일본을 중심으로 수요가 있었기에 시장 점유율 2위 36.1%로 기분 좋은 출발을 하게 됩니다. 1953년에는 일본 맥주 기린, 아사히 3사가 동률이긴 하지만 점유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960년대까지 맥주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며 일본을 대표하는 맥주 회사 중 하나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고도 성장기 때 도쿄로 모든 것이 집중되면서 서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아사히 맥주의 지역 편중 정책은 큰 위기를 맞습니다. 점유율도 3위까지 떨어지며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거기에 아사히 맥주의 거점인 칸사이에 후발주자가 나타나면서 아사히 맥주는 더더욱 고전을 하게 됩니다. 이 칸사이에 나타난 후발주자가 괴물신인 산토리 맥주입니다. 아사히 맥주의 기반인 칸사이에서 산토리 맥주가 빠르게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고, 전국적으로 아사히 맥주가 팔리지 않으니 1980년대에는 점유율 3위이긴 했지만 10%대가 깨지고 한 자리 숫자의 점유율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때 아사히가 9.6%, 산토리가 9.2%로 이대로 가면 사실상 다음 연도에 산토리에게 3위 자리를 내주고 4위로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경영적인 면에서도 창업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하고 적자를 메꾸기 위해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아사히라는 일본어가 아침 해, 뜨는 해라는 의미인데 저녁해, 지는 해 맥주로 불려지는 굴욕까지 맛보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아사히 맥주의 거점인 칸사이에서도 아사히 맥주는 처음 한 병만 의리로 먹어주는 맥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맥주가 팔리지 않으니 냉장고에 오랜 시간 있게 되고, 어쩌다가 아사히를 주문하는 사람이 오래된 맥주를 마시고 맛이 변했다, 진짜 역시 아사히는 맛이 없다, 이런 식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아사히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아사히 맥주의 사내 분위기 또한 나락에 가까웠습니다. 개발팀에서는 우린 최고로 맛있는 맥주를 만드는데 영업팀이 영업을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영업팀에서는 야, 니네가 맥주를 맛없게 만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팔 수 있겠냐. 네, 말 그대로 개판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 마츠다 자동차를 단기간에 재건에 성공시킨 무라이라는 사람이 사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무라이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두 가지를 바꾸기로 합니다. 첫째, 맥주의 맛. 둘째, 맥주병 라벨 디자인. 아니, 말이 두 가지지 맥주 맛과 라벨 디자인 바꾼다는 건 그냥 전부 다 바꾼다는 말 아닌가요? 그렇게 전부, 아니 두 가지를 바꾸기로 한 무라이 사장은 철저한 시장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도쿄와 오사카에서 5,000명씩 합계 10,000명을 모아서 여러 종류의 맥주를 주면서 일반 소비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때 도쿄와 오사카, 지역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일수록 맥주에서 쓴맛뿐만이 아니라 입에 넣었을 때 느껴지는 풍미와 맥주가 목을 넘어갈 때 느껴지는 상쾌하고 산뜻한 목넘김을 원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알게 된 입에서 느껴지는 풍미와 상쾌하고 산뜻한 목넘김은 무라이 사장에게 아사히 맥주를 재건할 수 있다는 믿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사히 맥주를 포함한 일본 맥주 업계는 쓴맛이 강하고 묵직한 맥주가 주류였기 때문이죠. 아사히 맥주는 입에서 느껴지는 풍미와 상쾌하고 산뜻한 목넘김을 테마로 바로 신제품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신제품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기존 제품으로 승부를 봐야 되고, 이미 떨어진 점유율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경영이 악화되면서 무라이 사장에 대한 퇴임 압박은 점점 더 거세집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풍부하게 느껴지는 호배 향기와 기분 좋은 목 넘김의 맥주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믿은 무라이 사장은 그렇게 1986년 2월 신제품을 발매하고 3월에 경영 부진을 이유로 사퇴하게 됩니다. 1986년 3월에 히구치라는 사람이 새로 사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히구치 사장은 그 당시 아사히 맥주 최고 대주주였던 스미토모 은행의 강력 추천으로 사장이 된 사람이었죠. 스미토모 은행은 아사히 맥주의 대주주로서 경영이 악화된 아사히 맥주를 산토리에 팔아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 아사히 맥주는 성적이 저조하고 후발주자인 산토리는 성장세가 엄청났었죠. 스미토모 은행에서 보낸 히구치 사장은 스미토모 은행의 의도대로 아사히 맥주를 산토리에 매각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산토리 맥주는 이 제안을 거절하죠. 가만 놔둬도 망할 것 같은 회사, 망하면 칸사이는 저절로 산토리 맥주와 가져갈 수 있는데 돈을 쓸 이유가 없었죠. 망하기 전에 돈이나 좀 챙겨보자는 스미토모 은행의 계획이 틀어지면서 히구치 사장은 무조건 내가 아사히 맥주를 살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마침 무라이 전 사장이 만들고 간 신제품 맥주가 있었고 이 맥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무라이 사장이 퇴임 압박을 받아가면서 만들고 간 이 맥주가 히트를 치면서 전년 대비 12% 판매량 증가, 점유율도 10.4%로 두 자릿수를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무라이 사장이 만들고 간 맥주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풍미와 목 넘김을 더 극대화시킨 신제품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코드네임 FX라는 이 맥주 개발이 끝났지만 사내에서는 무라이 사장이 만들고 간 맥주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1년 만에 리뉴얼해서 FX를 출시한다는 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히구치 사장은 FX를 발매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냥 전 사장인 무라이 사장이 만들어 놓은 걸로 잘 되는 게 싫어서 그랬던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상식 밖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실패하면 아사히 맥주 자체가 날아갈 정도로 손실을 입을지도 모르는 히구치 사장의 생각은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맥주를 만들어서 판매해도 실제 시장에서는 우리 맥주는 잘 팔리지 않는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생산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맥주를 마시게 되므로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국에 깔려있는 우리 제품을 다 수거해서 폐기하고 신제품으로 깔아라. 물론 반발도 많았지만 히구치 사장은 이걸 실행하게 되고 1987년 1월 21일 코드네임 FX, 상품명 아사히 슈퍼드라이라는 맥주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발매 3달 만에 수도권에서 70만 상자 1,400만 병을 판매하고 1987년 한 해에 1,350만 상자 2억 7천만 병의 판매를 달성하며 아사히 맥주는 부활하게 됩니다. 그 후 일본 버블이 깨진 1990년도 초반에 다른 맥주 회사들은 맥주보다 저렴한 발포주에 주력하는 사이 아사히는 드라이만 만든다, 맥주로만 승부한다, 발포주 따위는 발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버블이 깨진 후 일본은 디플레이션 사회에 빠져들면서 잃어버린 10년의 서막을 알리게 됩니다. 잃어버린 10년이 지나 잃어버린 20년에 도입하던 2001년 아사히는 발포주를 발표하게 됩니다. 현재 아사히 맥주는 일본 국내 1위지만 괜히 자존심 세웠다가 늦게 진입한 발포주 시장에서는 기린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사카 여행 오시면 우메다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아사히 맥주 공장을 견학하실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바로 만든 맥주도 맛볼 수 있으니 꼭 가서 드셔보세요. 아사히 맥주 이야기 끝!